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설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고궁이나 박물관을 찾아 전통 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설날 모습 먼저 이심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 전과 과일 등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 앞에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조상들의 음덕을 기린 가족들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차례로 세배를 합니다. 차례를 지낸 시민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 따뜻한 음식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영감을 여기서 따숩게 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꼭 집에서 잡수시듯이 전부 전이고 고기고 간에 뜨겁게 다 해서 바로 담아가지고. 전국의 공원묘지 주변은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산촌 한옥마을. 애군을 날려버리는 방패연을 만들고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등 각종 전통놀이의 즐거움에 어른도 아이도 모두 푹 빠졌습니다. 명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산한때 와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즐기니까 가족 그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청룡의 해를 맞아 부산의 한 박물관에선 청룡 수트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청룡 타고 노니까 너무 재밌었어. 가족들과 함께 다채롭게 즐긴 설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특히나 명절이 되면 슬픈 분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향민들입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고향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체념을 합니다. 실향민들이 모인 임진각 합동 차례 현장에 김예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녘을 눈앞에 둔 임진각. 실향민들이 국화꽃을 들고 합동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걷기조차 불편한 백발의 노인은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돗자리에 앉습니다. 2년 전 실향민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남편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고향에 가서 흙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찾아보고 죽겠다 했는데 어느새 다 커버린 자녀와 손주들도 예를 올립니다. 할아버지 따라서 차례 지내려고 계속 항상 와가지고 차례 지냈으면 좋겠어요. 합동 차례는 올해로 40회째인데요. 실향민들은 지팡이를 짚고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강 건너 고향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본다는 88살 윤희령 할아버지. 고향에 찍은 사진들 형님들이 다 가지고 계셨어. 혹시라도 잊을까 지도엔 북에 있는 아버지 묘소까지 표시해뒀지만 언젠가 가보겠다는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유,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원이었었는데 이제 고향에 한번 가보는 거 다 틀렸어. 이 역사의 뒤안길을 넘어갔어요. 설명절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땅.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어릴 적 추억을 더듬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례상도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과 나물을 포함해 20개가 넘는 음식을 올리던 차례상이 많이 간소화됐죠. 최근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일명 비건 차례상도 등장했습니다. 차례상 신풍속도 정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기 육수 대신 순두부로 국물을 낸 떡국과 연근전, 대체육으로 만든 동그랑땡이 차례상에 올랐습니다. 채식주의자인 강성미 씨는 6년째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명 비건 차례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밀가루나 감자 전분가루하고 노란 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울군가루를 쓰고 있거든요. 4년째 채식 식단을 고집하는 홍우열 씨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도 현대사회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손자들을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늘면서 비건 요리 강습은 물론
대형마트에선 대체육 등으로 만든 비건 명절 음식 세트까지 출시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차례상은 간소화됐습니다. 통상 설 차례상에는 20여 가지의 음식을 올렸는데요. 성균관은 음식을 9가지로 줄이고 마카롱을 비롯해 고인이 즐겨 먹던 것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차례 명절은 그렇게 이 시대에 맞게 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원칙을 지켜라 이런 방법은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차례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설날 이 시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 중 오늘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사한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고향 방문과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경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비해서 정체가 다소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에선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전 부근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10분, 목포에선 4시간 40분, 대구에선 4시간 10분, 강릉에선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12시쯤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30분, 광주에선 7시간이 걸리는 등 귀경길 정체가 절정을 이뤘는데요. 정체는 새벽 2시가 돼서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행선의 흐름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와 대전은 각각 3시간 30분과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당일인 오늘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60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몰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일도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51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설 명절에도 정치권에서는 선거제와 민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총선을 겨냥한 행보죠. 오늘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결을 다시 언급하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친명과 친문, 이른바 명문 갈등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친명이니 친문이니 우리를 구분짓는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앞세워 친문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를 시사한 뒤 당내 갈등이 고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문 진영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산 회동 정신을 강조한 이 대표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호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명절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지만 부정평가만 빠르게 확산된다며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 정신이 실종됐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선거제가 결정됐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설 연휴 이후부터 드러날 공천 탈락자들의 윤곽과 함께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이 공천 갈등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전격적으로 합치기로 한 제3지대 때문이겠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이 달랐던 이들이 합치면서 실망한 일부 지지자들이 탈당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노선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의 합당 관련 질문에 답을 합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하나로 당을 규정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신당의 가치와 정책 노선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낙연 대표 대북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까지 6석 이상, 다음 달이면 20석인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온라인에선 합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탈당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 이슈를 주도한 인물들과의 결합에 크게 반발하자 이 대표는 해당 논쟁과 관련해 합의한 부분들이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지대 합당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모인 만큼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놨고 공식 반응이 없는 민주당에선 흡수합당, 공천정당이란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양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놓고선 지역 특성상 민주당이 불리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호남 공들이기를 많이 했잖아요. 친문, 친명 갈등에서 튕겨져 나가는 쪽은 오히려 선택이 쉬워져요. 반면 이준석 대표 지지 기반이었던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과 중진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꼼수에 꼼수가 잇따랐던 4년 전의 황당한 일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도 의원 꿔주기와 같은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을 꿔오느냐에 따라 기호도 또 보조금도 달라지게 되는데 장세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당적을 옮겨 각각 8석과 20석을 확보했습니다. 아마도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호를 의식하는 일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18석 정도는 가면 확실하게 2번을 정당 투표에서 2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의 창당 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의원 꿔주기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창당 작업과 함께 지도부가 당적을 옮길 의원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 숫자는 수십억 대의 정당 보조금과 투표지 정당 기호를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정당 보조금의 절반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나눠 갖고 나머지는 5석 이상 정당에 5%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20석의 미래한국당은 61억 2,300만 원, 8석의 더불어시민당은 24억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불출마를 결정한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은 9명, 국민의힘은 2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야권과 함께 통합형 정당을 추진하는 단계라며 현역 의원 이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양당이 공천 탈락자들의 이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개 혐의 가운데 8개가 유죄였고 또 입시 비리의 경우에는 7개 혐의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왜 그런지 검찰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조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법원은 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겁니까? 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법원 예규에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21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법정 구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법정 구속 요건이 예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진 겁니다. 네, 조 전 장관처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고 나흘 뒤에야 수감이 됐습니다. 지지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염동열 전 의원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염 전 의원도 대법원 실형 확정 뒤 수감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후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모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1심에 비해 오히려 형량이 줄었는데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도 항소심 재판부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한 데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예. 2심에서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지 않냐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법정 구속의 여부는 죄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상고할 뜻을 밝혔고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병 처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조 전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된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검찰청으로 부르거나 교도소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재판이 끝난 뒤에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된 배경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2명이 숨졌습니다. 고성 해상에서는 낚시 여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승선원 15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설날 사건 사고 소식은 고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소방대원이 기와 지붕 위로 물을 뿌립니다. 핏부연 연기가 가득 찬 집안에서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됐습니다. 집안의 거센 불길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다세대 주택에서 난 이 불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연기 냄새를 맡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다가 아빠 이상해 한번 나가봐 그러면 그래 빨리 내가더니 유리 깨가지고 안에서 열어가지고 그래서 뺀데 이제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여성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딸이 내일 설이니까 딸이 시장을 딱 봐갖고 오면서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소방당국은 아궁이의 불이 숨진 여성의 옷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반암 동방약 5.6km 해상에서 낚시여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자 경비함정이 출동해 승선원 15명을 구조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갔다가 실종된 80대가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 저체온 증상을 보이며 발견됐는데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노인을 살렸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떨고 있는 노인에게 구조대원이 방한복을 입혀줍니다. 잠시 뒤 헬기가 출동하고 구조대원이 노인을 부축하며 헬기에 오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편 묘소를 찾은 82살 장모 씨가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40분입니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장 씨는 가족들이 차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0명 넘는 인력과 헬기 2대, 드론까지 투입해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8시간 만에 장 씨를 발견했습니다. 장 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에서 3km 떨어진 산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장 씨가 실종된 모란공원에서 발견 지점인 금남산 정상 부근까지는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눈까지 쌓여 있습니다. 당시 남양주 지역 기온은 영하 1도 정도였는데 장 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저체온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조 헬기로 이송을 해서 적소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이제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30대 아들이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더니 술에 취해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옵니다. 20여 분 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도 같은 길을 따라 나오고 아파트 현관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설 당일인 오늘 새벽 1시쯤 지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함께 살던 50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연락했는데 흉기에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반이 없어갖고 자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억지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걸 알고 있어요.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사고를 내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얘기꽃 피우셨을 텐데 많은 대화 주제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내 집 마련 얘기일 겁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도 조정 시기여서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이동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수요 진작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전국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하락했고 강남 3구 대표단지도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 6명 중 2명은 상반기를, 4명은 하반기가 적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급 절벽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반기에는 가격을 많이 낮춘 급매물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급매물 중심으로는 실수요자가 노려볼 만합니다. 하반기를 지목한 전문가들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을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집값과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기를 짚진 않았지만 입지 좋은 똘똘한 한 채를 고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집을 언제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주거 수요가 꾸준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테마 투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는 건지, 설 연휴 이후에도 추세가 계속되는 건지 김창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 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 기업으로 꼽히는 이마트.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약 3주 동안 25%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증시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PBR주 발굴입니다. PBR은 기업의 가치지표인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시가총액과 순자산이 같으면 PBR이 1이고 순자산이 더 많으면 1 이하로 떨어져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와 유통주,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도 모두 PBR이 1 이하인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전체 평균 PBR도 0.96으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책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PBR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설을 보내는 문화도 많이 달라졌죠. 인공지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막히는 귀성길에 말동무를 해주는가 하면 새해 덕담과 세뱃돈을 주는 가상 AI 친척도 등장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외할머니에게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손주. 떡국에 고구마찜, 약과까지 챙겨 먹으라는 외할머니의 권유가 이어집니다. 손주 사랑이 느껴지는 외할머니는 사실 한 IT 회사가 내놓은 AI입니다. 정성스럽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 세뱃돈도 건네줍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 손이 크셔서 항상 집에 갈 때마다 고봉밥을 주시곤 하는데요.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귀성길도 AI와 함께합니다. 광안리로 안내해줘.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것은 기본. 차가 막힐 땐 각종 정보로 지루함을 달래줍니다. 오늘의 운세 들어보면 아 오늘 이런 날이구나 막 생각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운전의 지루함도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하던 설 인사도 이젠 AI 휴먼으로 대신 전합니다. 즐거운 설날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시설도 AI에 물으면 답해줍니다. 설날 문 여는 약국. 공휴일에 영업하는 가까운 약국이에요. 지난 설 연휴 기간 AI 사용량은 평소보다 37% 늘었는데 올 설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AI 기능이 다양화될수록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AI가 설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도 설 명절 풍경을 바꿨습니다. 고향에 가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층이 적지 않은데요. 연휴에도 땀 흘리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맞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손님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입니다. 업체는 직원들을 더 투입했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포장도 하고 쉴 새가 없습니다. 모두 설 연휴 대신 일을 찾아 나선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같이 안 내려가더라도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계속 놀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 알바로 이만큼 땡길 수 있는 데가 막 그렇게 흔하진 않다 보니까. 평소보다 명절 수당이 더 많아 이때를 노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학생 때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입니다. 귀성객이 몰리는 고속터미널역 인근 식당도 대목을 만났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명절 근무가 당연한 걸 알고서 왔습니다. 요즘 이제 그리고 제사도 잘 안 지내잖아요. 써야 될 돈도 좀 미리 벌면서 살짝 부모님께 조금씩 효도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설 연휴 계획을 조사했더니 62%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 귀성 대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나선 청년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연휴 동안 30만 원에 집 지키는 아르바이트, 잠만 자면 되는 수면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꿀알바 자리는 더없이 치열합니다.
명절 선물 포장 아르바이트나 반려동물 돌봄 알바가 있는데요. 한두 명을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250여 명이 몰릴 정도로 단기 알바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험과 생활비를 찾아 나선 MZ 젊은이들이 또 다른 명절 풍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일하다 보면 명절을 홀로 보내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이러한 혼명족이 3년 새 2배 넘게 늘었는데요. 명절 음식을 소량으로 담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이들은 소소하게 명절을 나고 있습니다. 주재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도시락 코너. 산적과 잡채, 고추전, 더덕무침 같은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7,000원대 도시락이 진열돼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설을 보내는 이른바 혼명족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혼자 그래도 조금 푸짐하고 따뜻하게 한 끼를 먹고 싶은데 10,000원 이하에 어떻게 가성비 있게 만든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어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습니다. 나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전도 꽤 종류별로 있어서 명절 분위기 내면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도 편의점 명절 도시락은 일반 도시락보다 2배가량 더 팔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완성되는 만둣국처럼 편의점 간편식도 1인 가구의 명절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가로 내려가지 못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SNS를 통해서 해당 상품을 보시고 상품을 묻는 고객들도 계셔서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설 명절에 혼자 지내겠다는 사람은 2021년 9.3%에서 올해 20.2%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 539만이던 1인 가구도 지금은 750만이 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떠들썩한 명절 대신 편의점 도시락 한 끼로 조용하게 명절을 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처참한 현장 속에서 3살 아이가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들려왔지만 현재까지 27명이 숨졌고 실종자도 90명에 육박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어린 소녀가 구조대원에 안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60시간 만에 구조된 3살 여자아이입니다. 산사태는 현지 시간 6일 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광산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대부분은 토사에 쓸려 나갔습니다. konti na lang yung bahay na natira at saka yung barangay hall wala na din. 특히 광부들이 탄 버스 3대가 순식간에 흙더미에 묻히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전문 장비가 부족해 맨손과 삽으로 흙을 퍼내는 등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고 실종자는 8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a kuan sa ang ilang kuan mirigol diya ang gidriban niya ang yang ginasundukan ng mga trabahante sa APEC. 필리핀은 광산 개발과 벌목으로 산림이 파괴된 곳이 많아 산사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민다나오 섬에선 수주째 폭우가 계속돼 산사태가 잇따랐고 지난주에만 산사태로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MZ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얻기엔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치권이 숏폼이라는 영상 플랫폼으로 새 트렌드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땅 위를 떠서 걷는 듯한 슬릭백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시중은행 이름을 딴 춤이 유행합니다. 혹시 그거 알아? 그대 너 예쁘네. 60초 이내의 짧은 숏폼 영상들인데 총선을 60일 앞둔 여야 정치권도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석 길거리 인터뷰 컨셉의 숏폼 채널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를 푸는 영상을 제작해 한 달 만에 조회수 23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나 이런 문제 처음 봤는데? 쇼츠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보기 쉽게 세로로 촬영하고
단 몇 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을 콘텐츠를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춤에 도전해 수백만 조회수로 인지도 상승을 노리거나 입법과 의정 활동에도 숏폼을 적극 활용합니다. 의원님, 눈 많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 박주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렸구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1분 이내로 줄인 쇼츠 논평을 도입했고 민주당은 이미 선거 현장에서 출마자들이 충분히 활용 중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문제가 좋은 것만.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 후광 없는 총선입니다. 후광이 없다. 이번 신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죠? 예, 먼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전화로 선거 지휘나 공천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고, 그럼에도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 후광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한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작용하겠냐고 대통령이 되묻는 걸 보면 공천에 관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져요. 예, 이미 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특혜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 나서기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 한동훈 위원장과의 당정 갈등 배경 중 하나로 이 사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여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당 출마자들이 대통령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을 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죠? 예, 지난달 뉴스에서도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의정보고서나 SNS 대문에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많이 등장하는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쩍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선 윤상현 의원과 이 TK 지역의 김병욱 의원도 이렇게 대형 현수막에 한 위원장 얼굴을 내세웠죠. 그리고 좀 많이 회자되긴 했는데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한 위원장과 함께 있는 카드뉴스 사진을 지역 당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한국 정치 관행이랄까요? 그런 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공천 관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여권에서는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총선까지 3라운드를 치른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내부 기류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얼굴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어차피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재명이란 구도가 더 효과적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 물가 그리고 경제 사정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나 고금리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과 직결돼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분위기에서는 한동훈의 얼굴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내부 이 계파 갈등이 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마케팅 단일 대우로 가는 분위기죠. 예, 이 여야 모두 이 출마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 위원장 사진이 많아지는 측면도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이재명 대표나 친명 진영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마케팅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윤 후광 없는 총선의 느낌표는 후광 있는 민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여야 모두 공천 때만 되면은 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지죠. 이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싸움은 민심의 후광을 생각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좀 적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속으로 웃는 여 올드보이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올드보이를 주제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올드보이입니까? 예, 오늘은 주로 이 PK 지역의 현역 올드보이들인데 최근 당으로부터 지역구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면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속으로 웃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선 이 부산 진갑에서 북강서갑으로 옮기는 5선의 서병수 의원은 동생 서범수 의원과 함께 PK 지역에서 형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형제 모두 또 공천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꽤 돌았었고 이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도 통화를 했는데 불출마도 감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당무감사에서도 하위권 순위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 오히려 이 부산시장의 진행 경력과 인지도로 지역구로 옮겨서 6선 중진에 떳떳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험지 출마를 요청받은 다른 중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경남 지역 3선 조혜진 의원 역시 이 당무감사에서 하위권으로 이 컷오프가 될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 지역으로 가달라는 당 요청을 받은 상태고요. 또 이 3선 김태호 의원은 당무감사 하위권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지만 당 요청 이틀 만에 경남 양산의 출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진들이 바로 수용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최종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중진 의원들과 미리 물밑 논의를 한 상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역 올드보이는 그렇고 뭐 김무성, 이인재 이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예,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당초 인효한 혁신위에서는 중진 불출마를 내세웠었는데 이 지금은 중진 험지 출마로 당의 기조가 조금 바뀐 셈이 됐습니다. 이 현역 중진들이 재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귀환을 꿈꾸는 올드보이들도 무조건 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듣고 보니까 올드보이들이 속으로 웃을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속으로 웃는 여 올드보이들의 느낌표는 혼자 웃을 것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 올드보이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말해서 유명해진 구절, 이 미국 시인 윌콕스 시의 구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혼자 계속 웃게 될지 당이 함께 웃게 될지는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공천 정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아침에 이들 지역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영서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 구름 많겠고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전남, 영남과 제주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고 내일 반짝 쌀쌀함이 감돌 텐데요.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체감 온도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동해 먼바다는 바람과 물결이 강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날이 더욱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황소의 작가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산 화가로 유명합니다.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 여백에는 애틋함을 그림으로 꾹꾹 채웠습니다.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끝내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었다면 영상통화가 그의 그리움을 조금은 달래줬을까요? 더 나아가 이제는 AI 기술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다시 만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딸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온기가 없는 디지털은 그리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언젠가 말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날은 도래하죠. 혼자 명절을 보내겠다는 혼명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로 또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과 닿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때라면 이 온기 담은 목소리를 주고받으면 어떨지요. 옆에 있다면 손 한번 꼭 잡으며 체온을 나누고요.
그리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뉴스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